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계단 오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 또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 때 예전에는 거뜬했는데 지금은 손목이며 어깨가 금방 뻐근해진다. 심지어 손자, 손녀 안아주려고 해도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안고 있어도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프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변화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70대 초반이신데 예전에는 김치도 혼자 담그시고 집안일도 척척 하셨는데 요즘은 무거운 것만 들어도 어휴 힘이 없다 하시면서 금세 지쳐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60대 이후부터는 해마다 근육이 눈에 띄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낙상 위험도 커지고 심지어 치매나 심장병 위험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실제로 근육량이 적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어떤 음식을 챙겨 드시느냐에 따라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고 10년 전의 몸처럼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단백질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60대 이상 꼭 챙겨 드셔야 할 단백질 최강자 3가지를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이론은 빼고 정말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로만 준비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내일 식단부터 당장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왜 우리가 굳이 단백질을 강조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사람의 몸은 40대 중반부터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천천히 줄어드니까 잘 못 느끼시죠. 6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젊을 때보다 근육이 절반 가까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젊었을 때 팔뚝 둘레가 30cm였다면 70세가 되면 15cm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서 본인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었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혈당이 안정되고 넘어져도 쉽게 다치지 않고 심장이나 뇌에도 에너지가 원활히 공급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저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병 위험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근육이 빠져버리면 어떨까요? 혈당은 쉽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몸은 점점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도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게 되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65세까지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70세 넘어서부터 갑자기 자주 넘어지시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되고 감기도 자주 걸리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근육량이 평균보다 30% 이상 적다고 하더래요. 그제서야 단백질 섭취와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작하셨는데 1년 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꼭 단백질을 약처럼 챙기셔야 해요. 아니, 나는 고기 먹으면 체해서 잘 못 먹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단백질 최강자 3가지는 여러분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또 소화에도 큰 무리가 없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너무나 익숙한 음식 달걀입니다. 달걀은 오래전부터 완전 식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달걀 속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무려 100%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거의 빠짐없이 근육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른 음식과 비교해 볼게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의 단백질 흡수율이 대략 70% 정도예요. 콩이나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60% 정도고요. 그런데 달걀은 거의 100%라는 거죠.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달걀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와 장의 소화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적게 나와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한데 달걀은 부드럽고 흡수율이 높아서 정말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걸 잘 드셨는데 65 넘어서부터는 고기 드시면 꼭 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달걀찜이나 계란 후라이를 해드렸더니 속도 편하시고 기력도 좋아지셨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달걀 2개씩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또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영양소일 뿐 아니라 뼈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햇볕을 많이 쬐지 않는 어르신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운데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보충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도 들어 있어요. 이게 눈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도 떨어지고 백내장 걱정도 되는데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달걀 1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큰 달걀 하나에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 있어요. 삶아서 드셔도 좋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반숙이나 스크램블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완전히 익힌 달걀보다는 반숙이 소화도 더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요. 달걀찜도 정말 좋아요. 달걀 2개에 물이나 우유 조금 넣고 소금 살짝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리면 부드러운 달걀찜이 돼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계란 후라이 할 때는 기름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그러면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맛도 좋아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걱정하시죠? 이건 정말 옛날 얘기예요. 요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어르신이 하루 달걀 12개 먹는 건 심장병 위험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2020년에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달걀 하나 정도는 전혀 문제 없다고 발표했어요. 오히려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이점이 더 커요. 다만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정말 중요해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더딘데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 회복 속도가 23배는 빨라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12주간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드시게 했더니 그냥 운동만 한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가 30% 더 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놀랍죠? 게다가 생선 단백질은 붉은 고기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생선 단백질은 근육 섬유가 짧고 연해서 우리 위에서 쉽게 분해돼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도 생선은 훨씬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연어 100g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D의 50% 이상이 들어 있거든요.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또 한 번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무릎이나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가 관절의 염증도 줄여주거든요. 생선을 고를 때는 너무 큰 생선보다는 고등어, 꽁치, 정어리처럼 크기가 적당한 생선이 좋아요. 너무 큰 생선은 중금속 걱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3번 손바닥 크기 정도의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손바닥 크기가 대략 10만 120g 정도인데 여기에 단백질이 2025g 정도 들어있어요. 기름에 많이 튀기거나 볶지 마시고 구이나 조림, 찜으로 조리하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특히 찜으로 드시면 수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어 조림을 추천드려요. 김치 넣고 푹 졸이면 맛도 좋고 단백질과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생강 조금 넣으시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꽁치구이도 좋아요. 소금 살짝 뿌려서 그냥 구우면 되는데 너무 바싹 굽지 마시고 촉촉하게 구우세요. 그래야 살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연어나 광어처럼 비린내가 덜한 생선부터 시작해 보세요. 연어는 좀 비싸긴 하지만 오메가3도 가장 많이 들어있고 맛도 담백해서 생선 초보자에게는 정말 좋아요. 통조림 생선도 나쁘지 않아요. 참치 통조림이나 연어 통조림도 신선한 생선만큼은 아니지만 단백질과 오메가3가 들어있거든요. 다만 나트륨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 단백질 최강자는 바로 콩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에요. 두부, 두유, 청국장, 된장, 콩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콩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적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분자가 작고 부드러워서 위에 부담을 덜 줘요. 고기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시는 분들도 두부나 두유는 정말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성분들에게는 골다공증 예방에,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특히 좋죠.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콩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도 덜 걸리고 몸도 더 튼튼해져요.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데 콩 단백질은 기름기를 줄여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두부를 드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2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두부 반모 또는 두유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두부 반모에는 단백질이 약 15g 정도 들어있어요. 두부는 정말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두부찌개도 좋고 마파두부도 좋고 그냥 간장에 찍어서 드셔도 좋아요. 순두부찌개도 추천드려요. 순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국물과 함께 드시면 수분 섭취도 되거든요.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도록 변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너무 짜게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트륨 때문에 혈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두유도 좋은 선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두유 한 잔 드시면 단백질도 챙기고 수분도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설탕이 들어간 두유보다는 무가당 두유를 드시는 게 좋아요. 콩밥을 드시면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도 함께 챙길 수 있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쌀 대 콩의 비율을 73 정도로 하세요. 자, 이제 세 가지 단백질 최강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달걀은 흡수율 100%인 완전식품. 두 번째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 비타민 D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고 세 번째 콩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혈관 건강과 소화 부담 적음까지.
그럼 하루에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체중 1kg당 1지 정도 필요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다는 연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60지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달걀 2개, 생선 1토막, 두부 반 모만 드셔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아침에 달걀 2개 드시면 12g, 점심에 고등어 1토막 드시면 20g, 저녁에 두부찌개로 두부 반모 드시면 15g. 이렇게만 해도 47g이에요. 여기에 밥이나 채소에서 나오는 단백질까지 합치면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백질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와요. 반드시 운동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운동을 해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무거운 아령 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 20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팔굽혀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0번씩 3세트 정도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가요. 벽에 대고 하는 팔굽혀펜 정도만 하셔도 근육은 금방 반응합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두 손을 대고 팔굽혀펜을 하는 거예요. 10개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여러분, 근육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조금만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근육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백질 최강자 3가지, 달걀, 생선, 콩. 이 3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몸은 10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